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가 팹리스 기업 10곳을 유치한 데 이어 제품 개발과 실증 과정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조계원 의원이 대전 남원 여수 KTX 건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마포구가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 재개 간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2025년 대구 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5년 전국 초등축구 리그가 보령시에서 개막했습니다. AI 반도체 설계 기업, 이른바 팹리스 기업이 전무했던 광주시가 팹리스 기업 10곳을 유치한 데 이어 제품 개발과 실증 과정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AI 생태계 조성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동일한 AI 알고리즘을 가동하는 동안 두 AI 반도체의 온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10번째 팹리스 기업 디벡스는 발열을 제어해 전력 소모를 줄이고 비용도 함께 줄일 수 있는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이제는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가전업체들과 실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실증 먼저 시작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제품들 그 관련 산업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만드는 거, 그 실증하는 거 이쪽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이들 반도체와 AI 모델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업 노타도 광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여기 AI 관련한 이 광주에서 하는 많은 도전에 저희도 함께하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팹리스 기업이 전무했던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에이징랜드를 시작으로 어느덧 두 자릿수 팹리스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광주에 뿌리 내린다면 또 다른 팹리스 기업과 AI 기업들의 유입으로 이어지며 광주의 AI 기업 집적화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서는 한편 팹리스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와 더불어 지역에서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광주에 이미 집적해 있는 390여 개 AI 기업에 이어 다양한 팹리스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몰려들면서 광주의 AI 생태계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조계원 의원이 대전 남원 여수 KTX 건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철도학회회 후원으로 열렸으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역 간 극심한 교통망 격차 해소를 위해 대전 남원 여수를 잇는 신규 고속철도 노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 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를 타개할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동 주최한 조계원 의원은 여수 시민을 비롯해 전라선 권역 주민들이 고속철도 서비스에서 오랫동안 소외돼 왔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고속철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서울부터 이제 대전, 천안, 서대전과 쪽을 거쳐서 남원, 전주 남원, 그리고 순천, 여수 이렇게 일직선으로 중부축을 관통하면은 이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이 비로소 실현이 되고 또 더불어서 이제 그동안의 교통에서 취약지로 이제 꼽혀왔던 호남의 동구축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관광이나 여러 여건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이 남북 내륙 신규 고속철도 구축 전략을 발표하며 신규 노선의 경제사회적 효과와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대전 남원 여수를 연결하는 노선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철도망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전문가들은 고속철도망의 조기 착공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가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펼쳐졌습니다. 4월 25일 구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따뜻한 동행 페스티벌을 청량리역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청량 런웨이에서는 장애인 모델 20명을 포함해 5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선 아름다움과 존중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런웨이는 청량리역과 서울문화예술학교 모델학과 그리고 지구발전소 조혜영 디자이너의 협력으로 특별히 탄소 중립 메시지를 담아 진행됐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장애인 가족 200명에게 애슐리 퀸즈와 로운 샤브샤브에서 따뜻한 식사가 제공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가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위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하수도 맨홀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역은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통시장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4월 30일부터 5월 말까지 2주 간격으로 총 3회 실시됩니다. 4월 30일에는 청량 종합 도매시장을 찾은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이 직접 방역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방역은 시장 운영 시간에 맞춰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진행되며 동대문구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연무, 분무 방식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군은 전통시장의 취약한 위생 여건을 감안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가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 재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마포구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는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을 잇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기존 서교 예술실험센터의 보강과 리모델링을 통해 창작과 전시, 공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는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구성했으며 지하는 소규모 연극이나 공연을 위한 공연장, 지상 1층은 전시장으로, 지상 2층은 강의실, 회의실 등의 사무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레드로드 로드갤러리 운영과 문화예술 창작자의 공간 지원을 위한 레드로드 메이커스 모집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활동 기반 확대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025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367년 전통의 한약재 시장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대표 한방문화축제가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구 양령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약재 시장으로 양령시의 명맥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한방문화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이츠 한방타임, 양령시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과거와 현대가 융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구시와 주최 측은 타임인 조선, 타임인 양령, 타임인 한방 등 3가지 테마거리를 조성해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한의 체험센터를 운영해 한의사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한약재 썰기 등 전승기의 경연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대구시가 경북도와 공동으로 2025년 대구 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대구 경북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공동 주관으로 매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참여 기관은 총 25개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에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해 스타트업 존을 마련했으며 AI 면접 등 흥미로운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계약 체결 이전 피해에 대해선 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장마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취약지역 거주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방법은 보험사 개별 가입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군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지난해만 해도 평창군 내에서 128건, 약 8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32회 경로 효친 100일장 및 사생대회가 평창 바위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평창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관내 초중고등학생 300여 명이 참석해 가정의 달을 기념하고 효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경로요친 100일장 및 사생대회는 매년 5월 열리는 평창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 행사로 학생들이 글과 그림을 통해 애향심과 효정신을 표현하며 지역을 빛내는 미래 문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평창문화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고유의 효 문화를 되새기고 평창을 대표하는 문학인이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이 횡성읍 조곡리에 위치한 조곡 농공단지 산업시설 용지의 사전 분양을 공고하고 분양 절차에 들어갑니다. 분양 면적은 산업시설 용지 12만 7,848제곱미터 24개 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등을 포함한 총 11개 업종입니다. 조곡 농공단지는 지난해 8월 착공해 현재까지 35%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6월 2일부터 30일까지 횡성군 투자유치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종합심사를 거쳐 8월 분양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횡성 국립도서관이 영유아 가정을 위한 장난감 대여점을 본격 운영합니다. 장난감 대여점은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도서관 내에 마련됐습니다. 횡성 국민이면 누구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개까지 21일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여와 반납은 운영 시간 내 직접 방문해 담당자 확인 후 이뤄집니다. 군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양육자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인구 감소 지역 결혼 지원금을 시행합니다. 해당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먼저 간소화된 결혼식을 실천한 청년 신혼부부 100쌍에게 작은 결혼식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돕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청년 신혼부부 480쌍에게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도는 청년들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 청춘 남녀 만남 행사를 추진하고 청년 소셜링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여름철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 집단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합니다.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이나 비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 섭취를 통해 감염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병원체 증식이 쉬워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 집단 발생이 증가합니다. 도내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4월 기준 1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5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도내 11개 시군과 연계해 비상방역 체계를 실시합니다. 충청북도가 2025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했습니다. 2025년 충북도 개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66%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단양군이 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괴산군, 진천군, 증평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 가격대별 분포는 3억 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5%인 19만 9,126호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025년 전국 초등축구 리그가 지난 9일 보령시에서 개막해 5개월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보령시가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와 스포츠 관광 도시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 유치한 이번 대회는 보령시 축구협회 주관으로 전국에서 선발된 18개 유소년 팀이 참가해 리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막전은 9일 보령 스포츠파크에서 성거초등학교 대 천안초등학교 충남권 강호간 맞대결로 막을 올렸습니다. 보령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유소년 체육 인프라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인 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은 서해안 최고의 스포츠 기반 시설을 갖춘 도시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보령 유소년 스포츠의 발전 가능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령시가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령 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 의장, 시의원, 독거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식전 행사, 기념식, 위안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중앙 에어로빅의 공연과 보령군 대천시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샌드아트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제1부 기념식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효행 공무원 등 총 19명에게 표창패가 수여됐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뜻깊은 날 어버이의 깊은 헌신과 은혜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따뜻한 보령형 포용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효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완주군 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역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 플리마켓 현장에 방문해 상인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완주군 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1일 완주군 봉등읍 둔산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인화관을 찾아 50여 개의 지역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 플리마켓 현장을 방문해 상인 및 주민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플리마켓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행사로 매월 1회 완주군 내에서 행사 공간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부의장은 플리마켓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공간 활용 확대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소규모 창업자와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김재천 부의장은 평소에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방문 역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유명 방송인이자 요리사인 백종원 대표가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전남 일부 지자체에 불똥이 튀게 됐습니다. 백 대표의 유명세에 기대 추진해온 지역 활성화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지자체들은 당혹감 속에 당분간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군은 지난 2023년 백종원 대표의 더번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고 황룡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표 사례인 예산시장처럼 먹거리를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백종원 대표가 잇따른 구설수로 방송 중단과 사업 집중을 선언하자 상인들은 행여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장사가 들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더 많이 와주잖아요. 여기 항룡광이 있으니까 또 이제 좋은 방향이 있겠지. 그 사람이 오더니 다른 사람 어느 좋은 사람이 와서 하든지 우리 시장만 좋게 해주면은 보내서 잘 이렇게 한 대로 하면은 저희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장성군은 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등을 위해 더번코리아와 외식산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초기 단계로 용역비로 약 1억 9천만 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장성군은 논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더번코리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고요. 관계 유지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진읍 시장 리모델링과 남도 음식사관학교 조성을 추진하던 강진군도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강진군은 지난해 4월 더번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고 6월에는 국토부 민관협력 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간 100억 원을 들여 강진음식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종원 대표의 사정이 바뀌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더번코리아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종원 효과를 기대했던 지자체들이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사업 추진에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최근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주택 담장에 금이 가고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지하철 공사장 정기 점검 실태를 살펴봤더니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여주기식 점검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광주시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을 1년에 2차례 점검하고 있습니다. 6개 공구와 차량 기지 등 약 17km 구간이 점검 대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 결과지에 따르면 반나절에 한 공구씩 정거장 한두 곳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구당 정거장은 보통 4개인데 모든 구간을 다 살피지 않은 겁니다. 점검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광주시가 점검 일정을 짧게 잡은 탓에 현장을 충분히 둘러볼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점검장마다 들어가서 꼼꼼하게 다 점검하기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공사를 많이 한 정거장 그런데 한두 군데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루나 이틀에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점검을. 점검에 참여했던 또 다른 전문가는 공사장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건 필연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사장 안을 보기에도 시간이 빠듯해 공사장 밖 인접 건물과 도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관심 밖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북구와 남구에서는 건물이 기울어져 철거 판정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균열과 땅 꺼짐은 일상이 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제시를 한 것 같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 현장 안전점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시는 다음 정기점검 때는 하루에 공구 한 곳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방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해경이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9일 제주도의회,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해마다 늘어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주바다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청정해역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 간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도의회, 해양경찰과 함께 인력, 예산과 장비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5월 한 달간 치매 집중 조기 검진을 시행합니다.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5개 자치구와 함께 치매 집중 조기 검진을 실시합니다. 시는 적극적인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5월을 치매 집중 조기 검진의 달로 선정하고 5월 한 달간 자치구 치매 안심센터와 동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시행하는데요. 올해 치매 검진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시민이 대상이며 25개 자치구 치매 검진 일정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 취약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 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바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경기 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녀 곁에서 부모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 아이의 뇌 발달과 정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 앞에서 일상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할 시 아이는 계획, 조직력, 인지능력 등에서 낮은 성과를 보였는데요. 연구진은 아이가 부모 반응을 통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운다며 부모의 일관성 없는 반응은 아이에게 정서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전자기기 사용을 금하고 2세에서 4세 아동 또한 하루 1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